시작. 오케이. 아유, 여러분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이고. 이제 또 이번 주에 내가 또 문제를 정리하다 보니 나눠드린 거 보면, 방금 나눠드린 거 보면 뒤에 이제 4번, 5번 문제를 또 넣어놨거든요. 4번, 5번 문제를 넣어놨는데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진짜로 간단한 화학 양론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화학 양론 문제.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화학 양론 문제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쉬운 타입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수능에 나오는 화학 양론 문제들은 풀어보신 적 있어요? 수능? 아주 그냥 환장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진짜로 내 장난건데 지금 서울대 화학과에서 교수한다고 해도요, 수능에 나와 있는 화학 양론 들이대면 버벅될걸요? 못 풀걸요? 진짜로. 그런 게 요즘 수능에서 막 나와요. 그래서 요즘 수능 트렌드의 양론 문제 기준으로 봐서도 되게 쉬운 문제예요. 4번은 정말 쉬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이제 보통 원래 심층에서는 양론 문제가 잘 나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에 이제 시험을 치러 오는 학생이 양론이 안 돼 있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보통 양론을 묻지는 않는 건데, 이게 이제 보니까는 내가 학교장 추천 전형 학생들을 위한 문제더라고요. 이 학교장 추천 전형 있죠? 자기 아니요? 학교장 추천 전형 아니에요? 맞죠? 제가 왜요? 아닌가? 학교장 추천은 1등만 그렇구나. 자기 1등 아니에요? 아니 미안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왜 학교장 추천 전형하는 애들 있잖아요. 한 학교에 한 명씩 있는 거 애들. 걔네들용 문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학교장 추천 받으면 그냥 합격이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이제 카이스트나 서울대 지원 애들이 이런 걸 못 풀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이게 철의 재련 혹은 뭐 철 녹 쓰는 거 이런 얘기인데, 이거 내가 내 중학생들 수업할 때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수능 화학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또 이렇게 또 문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입의 문제들도 뭐 나오니까 뭐 아주 어려운 문제만 항상 나오는 건 아니다. 좀 더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र्स 3 보자. 코र्스 3.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코र्스 3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화학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녀석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명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체 안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화학적이거나 매우 물리학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체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연구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이오 이노게닉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게 학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생무기화학이라고 할 수 하죠. 그 다음에 또 이 헤모글로빈에 대한 연구를 물리학자나 생물학자나 화학자만 한 게 아니고 물리학자들도 했어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바이오 피직스라는 연구 분야가 또 열리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자연과학에서 가장 핫한 연구 쪽이 바로 바이오 피직스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 그러니까 생명체에 대한 물리학에 대한 연구, 요걸 이제 지금 굉장히 연구를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는 나도 슬쩍 들은 얘기인데, 목적은 이거래요. 바이오 피직스의 목적은 세포를 모델링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적이래요.
세포에 대한 모델. 그러니까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세포소 기관이 있잖아요. 그 세포소 기관을 대신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다 짜는 거죠. 세포소를 다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들 사이에 어떤 연동을 하는지를 연구하려고 세포 전체를 프로그래밍 하려고 하는 어떤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 쪽의 연구를 바이오피직스라고 하는데 그게 되려면 사실은 뭐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겠죠. 뭐 수학,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뿐 아니라 물리학, 생물, 화학 이게 다 필요할 테니까 사실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갈 거고요. 아주 뭐 선진국 정도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바이오피직스 전공이 아직은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버드 같은 대학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 하나가 코넬로 이제 바이오피직스 하라고 유학 갔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걔가 정말 잘하는 애거든요. 정말 잘하는 애거든요. 부산과학고에서 3등 안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걔가 또 3등 안에 들었어요. 엄청 잘하는 애였어요. 엄청 잘하는 애였는데 걔가 그 코넬로 유학 가려고 해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도 그쪽 바이오피직스는 미국에서도 아주 핫해가지고 애들 잘 안 받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렵게 이제 유학 가가지고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좀 알겠죠? 바이오피직스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발목을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짜자자잔.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그 1번 딱 보시면은 문제를 읽으면 처음에 딱 그림 나오고 이런 거 보면 되게 거창해 보여요. 그래서 뭐 우와 뭐 이렇게 어려운 거. 근데 문제를 잘 읽으면 이 1번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바로 짜잔. 일산화탄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일산화탄소에 대한 재밌는 얘기들 할 텐데. 자, 그럼 일산화탄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 일산화탄소의 물리적 성격. 이걸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일산화탄소의 우선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산화탄소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탄소하고 산소가 몇 중 결합을 하게 돼요? 바로 3중 결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비공유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탄소 쪽에도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산소 쪽에도 이게 2개가 있고 이런 구조가 바로 일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형식전화 한번 따져볼까요? 뭘 따져보자고? 형식전화. 자, 형식전화 어떻게 따져요? 바로 이제 결합전자를 그냥 양쪽으로 똑같이 양분화해서 따지는 전화 개념을 형식전화라고 하죠. 그렇다라고 이때 이 탄소의 형식전화 어떻게 될까요? 이 탄소 형식전화 부르부르부르 1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산소의 형식전화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1 플러스가 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형식전화 분포는 이러합니다. 자, 그런데 루이스 구조를 그려놓고 부여하는 전화 개념 중에 형식전화 말고 한 개가 더 있어요. 뭐죠? 바로 그 유명한 산화수가 있죠. 산화수. 루이스 구조에서도 산화수를 따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산화수를 따져요. 아, 루이스 구조에서 산화수를 따지냐고요? 루이스 구조에서 산화수가 정의되는 거예요. 신세계가 열린 거군요. 그죠? 근데 저는 그쪽 제대로 1학년 때 선생님이 이상해서 안 가르쳐 진짜로요? 선생님이 왜 이상하셨을까? 응? 다 말씀해 주는데 자기가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네. 그때 선생님이 네. 그냥 시험 문제를 거의 네. 알려주다시피 아, 진짜로요? 그래서 화학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 자,
산화수 어떻게 따지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시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입시에서. 그리고 이 루이스 구조상에서 산화수가 정의되고 따지는 거 요것만으로도 아주 신박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산화수는 어떻게 따지냐면 이렇게 뭐 산화수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주변 전자를 싹 다 가져간 겁니다. 요런 아이디어로 부여하는 전하를 산화수라고 한다. 그러면 저 루이스 구조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저거 이렇게 봅시다. 그럼 이제 탄소, 산중결합, 비공호 전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존재하는 모든 전자를 다 표시해봐요. 결합 전자가 세 쌍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보죠. 탄소하고 산소 중 누가 전기 운송도가 더 커요? 산소. 당연히 산소가 더 크죠. 정말 대단해요. 아니 그거는 배웠군요. 산화수 하는 거는 이제 알긴 아는데 루이스 구조에서 형식 전화 보통 따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루이스 구조에서 산화수 몇 따지는지. 그래. 어쩔 거야. 그리고 전기 운송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정우가.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자, 어쨌건 산소가 전기 운송도가 더 크잖아요. 그럼 산소가 어떻게 된다고 뭐냐면은 정하냐면 얘가 주변에 있는 모든 전자를 다 가져와요. 싹 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산소가 전자를 몇 개 획득하게 돼요? 8개 획득하게 되죠. 원래 최고값 전자가 몇 개예요? 6개인데 지금 8개죠. 그러면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를 몇 개가 더 추가적으로 붙은 거예요? 2개가 더 추가적으로 있는 거라서 이때 이 산소의 산화수가 2-가 된다고요. 이렇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탄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는 지금 전자를 몇 개 획득하게 돼요? 2개 획득하게 되죠? 원래 최고값 전자가 몇 개예요? 4개인데 몇 개 없어졌어요? 2개 없어졌죠. 그래서 얘 산화수를 2+라고 부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 일산화탄소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2+, 산소의 산화수는 2-예요. 뭐 나온 김에 산화수 몇 개만 더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짜잔 이런 애가 있죠. 이름은? 과산화수소. 자, 과산화수소에서 당연히 결합전자를 다 표시를 해봅니다. 여기도 결합전자가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럼 당연히 수소하고 산소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당연히 산소가 더 크겠죠? 그래서 산소가 주변의 전자를 다 가지고 와요. 주변의 전자를 다 가지고 와요. 자, 그런데 산소하고 산소 중에는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산소하고 산소 중에는 전기음성도가 같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전자를 어떻게? 나눠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 산소가 전자를 몇 개 획득해요? 7개가 됐죠? 그럼 원래 몇 개예요? 6개에서 하나가 많아졌죠? 그래서 산화수를 1-라고 부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덩달아 수소의 산화수는? 수소의 산화수는 1+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짜잔. 혹시 이름은? 아는 사람? BH3. 그렇죠. 화학식으로 쓰는 거죠. 얘 이름은 바로 보레인입니다. 보레인은 상온에서 이제 기체인데 이게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네요. 역사적으로 언제 쓰였죠? 그리고 지금 보레인은 그 화학 산업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 하루에 수십 톤씩 생산하고 소비됩니다. 화학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녀석입니다. 화학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녀석인데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뭐? 독가스입니다. 독가스. 많이 드지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많이 썼었냐면요. 바로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 학살할 때 썼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대인 학살할 때 그 나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분야는 또 썼던 기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여튼 역사적으로 재밌는 녀석입니다. 자, 이때 붕소의 산화수 얼마예요? 붕소 산화수. 붕소 산화수 얼마예요? 붕소 산화수. 3-3. 자, 전자가 하나, 둘, 셋 쌍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붕소는 최외곽 전자가 3개뿐이 없으니까 이게 다죠, 그렇죠? 자, 그러면 뿡쇼와 시쇼 전기임 정도를 알아야 되겠네? 자, 그러면 슈쇼 샤나수는? 슈쇼 전기임 정도는? 슈쇼 전기임 정도 2.2 정도예요. 2.2. 공유오빠? 뿡쇼 샤나슈? 또 샤나슈래. 뿡쇼 전기음 정도는? 2.0 정도예요. 누가 더 크죠? 수가 더 크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기임 성도가 큰 게 다 가져간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수소하고 붕소 중에 누가 전기임 성도가 더 크다? 수소가 전기임 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수소가 결합전자를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 그럼 다시 볼게요. 수소 산화수 얼마예요? 수소 산화수 얼마예요? 1 마이너스예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고요. 그럼 붕소 산화수 얼마예요? 3 플러스. 알겠죠? 그래서 전기임 성도를 알아야 사실은 산화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임 성도의 차이가 조금이라도 나면 큰 녀석이 주변 전자를 싸그리 다 가져간다. 그래서 있잖아요. 너희를 그거 기기듯이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산화수나 네. 저희가 현수점 같은 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라고 얘기를 하죠.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는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하든 1 마이너스 그건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내가 또 학생들이 물어가지고 내가 뒤져봤거든요. 뒤져봤더니 그거를 엄격하게 따르는 책도 있고요, 아닌 책도 있고요. 좀 이게 있더라고요. 앞에 쓴 책도 있고 뒤에 쓴 책도 있고. 저희 학교에서 네, 근데 그거를 저희 기수는 아니긴 한데 저희 네. 선배들 가르쳤던 쌤이 저거 엄청 깐깐하게 해가지고 예,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뭐까지 뒤져봤냐면 아유팩 터미놀로지까지 뒤져봤어요. 안 나오는데? 안 나오더라고. 아유팩에서 정한 그 용어 수로집까지 봤는데 그렇게 그래서 내가 화학을 30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 나는 다행스럽게도 그걸로 딴지거는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 막 썼거든요. 난 막 썼는데 모르겠네요. 학교 뭐에서 내신에서는 또 교사가 왕이니까 교사가 하라는 대로 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입시에서는 그렇게 이건 그렇게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입시의 그 채점 교환에 보면 산화수 표기법에 대해 감점을 해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안 나와 있어요. 아예 나와 있질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이건 있어요. 플러스의 경우는 로마자로 쓰는 관습이긴 해요. 플러스의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철 한 가닥 라고 하면 그냥 로마자를 이렇게 표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관습 정도는 있는데 플러스 3이냐 3 플러스냐 이게 알겠죠? 이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일산화탄소에 대해 산화수와 형식전화 이 두 개가 지금 보시다시피 서로 협동적이에요? 서로 충돌해요? 서로 충돌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산화수 관점에서는 누가 보시다시피 산소가 음전화를 가져야 되지만 형식전화 측면에서는 탄소가 음전화를 갖게 되어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사실은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어떤 책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1. 전기 음성도가 더 큰, 그러면 전기 음성도적 관점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산화수 관점이라는 얘기 있어요? 형식전화 관점이라는 얘기 있어요? 전기 음성도를 뜻하기 때문에 산화수 관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산화수 관점에서 봤을 때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산소 주변 전자 밀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산화탄소에 대한 전자 밀도 분포를 보면 탄소보다는 산소의 음전화, 전자 밀도가 더 높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걸 반영하는 게 산화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원자 주변 전자가 얼마나 많이 분포하느냐, 고밀도로 분포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전기음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형식전화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형식전화는 이겁니다. 내가 읽은 어떤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산소의 최외각 전자 6개 중 4개가 결합에 참여해요. 그런데 탄소는 4개 중 2개가 참여합니다. 자, 이 말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잘 봐요. 산소가 원래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잖아요. 6개가 있는데 비공호 전자 몇 개 남아있어? 비공호 전자가 2개가 남아있잖아. 그럼 나머지 4개 어디 있겠어? 이 화학결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탄소는 최외각 전자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근데 비공호 전자 몇 개 남아있어요? 2개 남아있죠? 그럼 2개 어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화학적인 설명을 이렇게 더하기 빼기 이걸로 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합에 더 많은 전자가 참여한 산소 원자의 부분 전하가 델타 플러스 반대의 탄소가 델타 마이너스. 자, 어찌 보면 이거하고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회식을 하는데 부장님하고 평사원 당연히 월급은 당연히 누가 더 많겠어? 수준이 많겠지. 그래서 월급 뭐 600만 원, 평사원 300만 원. 평균 많이 나 평사원 300만 원. 자 근데 회식을 했어. 회식. 그럼 회식에 회비를 내. 그럼 평사원하고 부장님하고 똑같이 낼까?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 무슨 말 되겠어요? 큰일 나. 그래서 만약에 평사원이 5만 원 내면 부장님은 30만 원 내야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부장님이 더 많은 돈을 낸 것 같지만 남아있는 돈을 비교하면 부장님은 570만 원 남아있고 얘는 어떻게 돼 있어? 295만 원이 남아있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부장님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지출은 누가 더 많이 했어? 부장님이 더 많이 한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산소의 전자밀도가 높은 건 맞는데 공급된 전하량은 산소 쪽에서 더 많이 공급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산화수와 형식전하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 방법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휴이라는 사람이 쓴 무기화학 책에 이런 설명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씩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보라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 일산화탄소는 저렇게 산화수하고 형식전하가 서로 상쇄적이냐를 설명해 보라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영재고나 과학고에서 뭐 학교 내신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이런 식의 설명 방법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 녀석에 그래서 실제 구분 전환은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돼요. 자, 탄소하고 산소의 부분 전환은 어떻게 된가? 이렇게 됩니다. 산소가 0.02 플러스, 탄소가 0.02 마이너스의 부분 전환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구랑 한번 비교해 보고 싶으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NaCl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NaCl 우리가 대표적인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온결합 화합물인 NaCl에서 각각의 전하고 이온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Na는 1 플러스, 염소는 1 마이너스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가 언제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고 불러요? 바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자 한 개 이동했을 때 우리가 1 플러스다 1 마이너스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탄소하고 산소를 비교하면 전자가 몇 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한 100분의 1 정도 이동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온이 만들어질 때 전자가 한 개 이동했다, 2개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지금 저기서는 전자가 0.01개, 그러니까 0.02가 한 100분의 1 정도의 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의 부분 전하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건 뭐다? 바로 극성이 매우 작게 나타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극성이 매우 작게 나타나? 그러니까 극성이 작게 나타나서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생각할 수 있는 물질 중에서 극성이 가장 작은 극성 분자 중 하나예요. 즉 데이터로 나와 있는 분자들 중에서 극성이 제일 작은 게 저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무극성에 가까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극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극성이 매우 작다는 얘기는 제가 그 뭐냐면은
왜 저렇게 극성이 작은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겠어? 바로 저 앞에 있는 산화수와 형식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산화수와 형식전의 충돌이라고 간단하게 썼는데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거죠. 화학 결합을 이루어 옥텟을 만족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산소는 6개의 전자 중에 4개의 전자를 제공해야 되죠. 즉 탄소보다는 산소가 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소가 탄소보다 더 많은 전자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더 크죠. 그건 어떻게 되냐면 산소 입장에서는 많이 내어놓지만 전기음성도 때문에 일부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산소나 탄소 입장에서는 누가 전자를 더 줬다 말다 이런 어떤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극성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아주 작죠. 그래서 극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극성이 너무 작아서 저렇게 물에도 잘 녹지 않는 묘한 녀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저기에 있는 일산화탄소의 희한한 성격이다. 자, 이때 자,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이거 지워볼게요. 에이. 자, 일산화탄소 2. 이 일산화탄소는 리간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간드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리간드는 뭐를 제공해요? 리간드는 뭘 제공해요? 전자? 쌍, 보통 물론 홀전자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보통 전자를 제공해요. 전자를 제공하니까 리간드는 보통 금속이겠어요? 비금속이겠어요? 리간드는 기본적으로 비금속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전자를? 보통 금속, 보통 금속한테 전자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렇게 금속한테 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 비금속 화학종을 리간드라고 합니다. 번역은 없고요. 쓸 때도 그냥 한 발음 그대로 그냥 리간드 이렇게 쓰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일산화탄소는 루이스 구조상에서 전자쌍이 어디에 있어요? 탄소 쪽에도 있고 산소 쪽에도 있죠.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산소 is regating. 자, 여기 리게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자동사입니다. 바로 리간드로 작용한다. 즉 뭐냐면 탄소에도 산소에도 비공호 전자가 다 있기 때문에 금속에게 탄소나 산소 둘 중 하나가 전자를 제공할 테니 산소가 리간드로 작용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자, M 메탈 금속을 보통 메탈이라고 해서 M 이렇게 한번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금속은 사실은 양이온이 흔해요, 음이온이 흔해요. 금속은 음이온 없죠. 어떤 경우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특수한 경우고요. 금속하면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저 금속을 양이온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그 이제 전하 계산을 위해서 짜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뭐 양이온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계산하기 편하자고 그냥 중성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자, 여기에 자 일산화탄소가 리간드로 작동하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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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가 저 금속한테 전자를 푸시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저 금속과 샨쇼 탄쇼 요렇게,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파란색 전자가 금속과 산소 쪽 요렇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뭘 따져보고 싶으냐면요, 형식 전화를 따져보고 싶어요. 뭘 따져보고 싶다고? 형식 전화요. 자, 아까 이 산소 형식 전화 얼마였죠? 1 플러스였고요. 탄소는요? 1 마이너스였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플러스가 지금 뭐냐면 형식 전파인데, 그 형식 전화를 여기서도 한번 따져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탄소 형식 전화 얼마예요? 1 마이너스죠? 산소 형식 전화 얼마예요? 2 플러스. 그리고 금속 형식 전화 얼마예요? 1 마이너스. 바로 결합전자의 절반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때 요 결합전자를 절반으로 나누고 요 결합전자를 절반으로 나눠서 지금 이 탄소, 산소, 금속이 몇 개의 전자를 추가로 획득했는지를 혹은 잃었는지를 확인하겠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건 1. 보통의 안정한 공유결합에서는 각 원자의 형식 전화가 보통 어디에 가깝죠? 그렇지, 0에 가깝습니다. 가깝습니다. 왜 그렇죠? 왜 형식 전화가 0일 때 화학 결합이 안 정하죠? 웅이 오빠? 아니, 애몽이 오빠? 어? 그냥 극성이 좋은. 사실은 이렇게 굳이 이유를 달지는 않아도 상관없는데, 뭐 누군가가 이제 딴지를 걸어서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죠. 형식 전하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유결합 형성 시에 더 많은 개수의 전자를 주고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때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전화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뭐냐면 그 원래 최외각 전자의 개수에 대해서 실제 화학 결합을 이룰 때 그것보다 더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로부터 형식전화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형식전화가 크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공유결합이 됐는데 누군가는 전자를 많이 줬고 누군가는 전자를 많이 가져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때 큰 에너지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돼. 순차적 이온화와 순차적 전자 친화는 바로 큰 흡열이기 때문이에요. 전자가 어느 원자에서 어느 원자로 한 개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한 개를 넘어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때 전자를 제공하는 쪽은 큰 순차적 이온화지가 필요한 거고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쪽도 전자 친화도가 큰 흡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가 그려졌는데 난데없이 어떤 원자의 형식전화가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런 걸 넘어서 크기가 2가 넘어선다. 그런 건 그래서 결국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너지적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2 플러스 2 마이너스의 큰 형식전화가 나타나는 화합물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가 아까는 그려져 있을 때 특히나 그냥 안정하게 세상에 잘 존재할 수 있는 루이스 구조들이 그려졌을 때 웬만하면 형식전화는 0이고요. 형식전화가 나타나 봐야 보통 얼마예요? 나타나 봐야 보통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흔하다 이런 얘기죠. 그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 산소가 어떻게 된다? 저 금속에 뭐로 작동하는 거? 리간드로 작동하는 건 곤란하겠구나. 그렇다면 이때 산소 대신에 누가 리간드로 작동하는 게 좋겠어요? 이 경우는 탄소겠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이 탄소가 리간드가 되보자. 자, 그럼 이때 탄소가 리간드가 되는 거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그려보죠. 자, M 좋아요. 근데 이제 산소에서 탄소의 비공호 전자가 짜잔 이렇게 금속한테 전자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편의상 이 금속은 형식전화를 0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뭐를 계속 따지고 있었냐면 형식전화를 계속 따지고 있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산소가 형식전화 플러스가 될 거고요. 탄소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얘는 형식전화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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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아까도 형식전화로부터 만들어진 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했으니까 계속 형식전화를 따져봐요. 자, 그럼 이때 이 산소 형식전화는 어떻게? 1 플러스. 금속 형식전화는 어떻게? 여기서 1 마이너스죠? 이때 탄소 형식전화는 어떻게? 중성이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까 이것보단 훨씬 이쪽이 그럴듯하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산소가 리간드로 작동해버리면 난데없는 2 플러스 형식전화가 나타나지만 탄소가 형식전화가 돼버리면 형식전화가 중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얘는
또 희한한 효과가 나타나요. 어떤 희한한 효과가 나타나요? 자, 아까 이런 식의 그 리간드가 배위결합을 하게 되는 대상이 보통 금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제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고위결합인데,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탄소가 배위결합을 하는 이 금속이 이게 이제 묘하게도 보통 금속은 금속인데 무슨 금속일까요? 금속은 금속인데 무슨 금속일까요? 귀금속. 무슨 금속일까요? 바로 봐. 전이금속이에요. 좋아요. 전이금속. 보기도 좋아. 무신도 좋아. 공유 오빠 전이금속? 누구 알죠? 자, 전이금속의 뜻은 뭐죠? 전이금속. 어느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되는 거? D 혹은 F인데 F도 맡기면 안 되겠는데 이제 F 볼일은 거의 없어요, 그죠? 네. 화학과에서 박사과정까지 해도 F 오비탈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F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D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D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되는 원소들을 전이원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 금속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D 오비탈입니다. 중 하나의 D 오비탈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D 오비탈은 몇 개가 있죠? 5가지가 있죠. 그래서 D 오비탈 얘기는 뭐 조금 더 하도록 하고, 어쨌건 D 오비탈 중 하나를 그린 건데, 여기에 D 오비탈에 짜잔 채워진 전자들 일부를 저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자, D 오비탈은 5개가 되기 때문에 전자가 최대 2, 4, 6, 8, 10 하면 최대 전자가 10개가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D 오비탈 전자가 지금 1개라고 해도 되고 10개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뭐라 상관없는데 그냥 수없이 많은 전자 중 어떤 2개의 전자를 표현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게 아무래도 산소죠. 산소는 전기음성도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럼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면 산소는 보통 플러스 센터가 돼요, 마이너스 센터가 돼요? 산소는 보통 플러스 산소인 거 흔해요? 귀해요. 이런 별로 없죠. 그럼 산소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내가 산소인데 말이에요 하면서 이 산소가 주변의 전자를 이압하고 산소 쪽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탄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데없이 결합하고 있는데 결합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동해 버리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 탄소가 어떻게 한다? 금속에 있는 D 오비탈 전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다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금속과 탄소 사이가 이중결합. 요래 그래서 요래 또 요래.
자, 이 파란 전자는 원래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삼중 결합을 이루고 있던 파이 결합 전자인데 그게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그다음 금속이 가지고 있는 노란색 전자였죠. 이게 금속하고 탄소 사이에 새로운 화학 결합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금속에서 탄소 쪽으로 전자 제공이 됐다는 뜻으로 화살표를 쓸게요. 그다음 탄소에서 금속이 원래 이 파란색 전자를 제공하면서 공결합이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이 파란 전자는 일종의 시그마 결합.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이 결합은 아니, 노란색 전자는 파이 결합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결합선이 두 개면 하나는 시그마고 하나는 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탄소가 금속한테 전자를 준 건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금속이 다시 탄소한테 전자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를 계속 따지고 있죠? 형식전환을 따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요 산소 형식전환 얼마? 산소 형식전환가 0이겠죠. 탄소 형식전환가 얼마? 0이겠죠. 금속 형식전환 얼마? 0이겠죠. 즉, 이 상태가 되면 불리하겠어요, 안정하겠어요? very stable.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일산화탄소가 리간드로 작동을 할 때는 산소가 붙는 거예요? 탄소가 붙는 거예요? 탄소가 결합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탄소가 결합에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형식전환마저 다 중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한 상태가 된다. 공유 알겠죠? 그렇죠? 이 금속이 0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전자를 절반 이렇게 나누면 이 금속이 전자 2개 갖는 걸로 표현이 되죠. 근데 원래 금속이 디오르탈의 전자 2개 있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 입장에서는 전자 밀도가 바뀐 경우,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가 변한 경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일산화탄소는 리간드의 결합을 잘 하는 거겠어요? 잘 안 하는 거겠어요?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더 베스트 리간드입니다. all over the universe. 유니버스 앞에 더 쓰나?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리간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은 왜 강력하냐? 이렇게 앉아 계실 뿐더러 결국 그래서 금속하고 일산화탄소가 무슨 결합을 하게 돼요? 이중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럼 아무래도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이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이중 결합이 당연히 강하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금속하고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녀석입니다. 이때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기하학적인 부분인데 들어봅시다. 이때 일산화탄소가 금속이랑 결합을 하면 이때 각도는 몇 도겠어요? 각도. 그리고 이 각도는 VSEPR로 예측할 수 있어요. 그 화학원 교과서에 나오는 VSEP. 이 오빠? 이 탄소를 중심으로 볼까요? 탄소를 들고 있어요. 뭐라고? 여기서. 180도야. 180도. 그다음 이 탄소가 여기에서도 각도는 몇 도겠어요? 이게 이중결합 있다고 쳤을 때. 이때도 180도입니다. 자, 결합광이 180도일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이걸 바로 SP 분석이라고 합니다. SP 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금속이랑 결합을 했을 때 그게 삼중결합, 변결합이건
미중결합이건 각도가 같기 때문에 혼성오비탈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혼성오비탈이 뭐 다른 건 아닌데 유학에도 이렇게 금속의 디오비탈 전자로부터 탄소가 전자를 받으면 모두가 형질전화가 중성이 되면서 아주 안정한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니간드에 잘 붙는다 안 붙는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금속에 잘 붙는다 안 붙는다, 억수로 잘 결합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180도면 언제나 SP 혼성인가요? 다시 뭐라고? 180도면 언제나 SP 혼성인가요? 180도를 SP 혼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는 무조건 SP 혼성이에요. 180도는 무조건 SP 혼성. 근데 입체수를 따지는 게 없는. 그게 결국에는 각도로 나타나요. 입체수가 배신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입체수가 배신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입체수대로 생각을 했는데 혼성오비탈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SP 혼성이면 무조건 180도. 아닙니다. 180도만 SP 혼성. 혼성 오비탈에 대해서 내가 그 카톡방에 강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만든 강의인데, 내 강의거든, 내 강의인데 혼성 오비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봐봐요. 이게 친구와 프렌드면 뭐야? 프렌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오래되고 친한 사이를 프렌드라고 하지. 맞아? 틀린 말 맞죠? 자, 그런데 야, 너네들은 오늘부터 프렌드다. 그러니 오래되고 친해라. 자, 말이 돼요, 안 돼? 아니죠. 안 되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실험 데이터 혹은 VSEPR 로부터 결합각이 180도가 되었어요. 만약 그걸 SP라고 수학자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다. 딱 봤는데 둘이가 오래되고 친한 사이야. 그 어떤 사람이 그걸 관찰했는데 둘이 봤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의 표현이 뭐야? 쟤들은 프렌드구나 이거잖아. 자, 어떤 분자를 봤는데 실험 데이터가 됐건 VSPR이 됐건 봤는데 180도네 180도 나왔어. 그걸 수학자가 SP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혼성이라고 하는 건 언어일 뿐이에요. 언어. 무슨 말 알겠어요? 언어일 뿐이고 뭐가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고요. 이유가 아니라 표현이자 언어일 뿐이에요. 즉 실험 데이터가 됐건 VSEPR이 됐건 결합각 180도의 근거가 먼저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결합각이 180도라는 것을 보고
언어로 SP라고 말을 붙이는 거지. 너네는 앞으로 친구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범죄도시의 본사라. 범죄도시 1편 1편 봤죠 1편 안 봤어요? 1편 2편보다 1편이 나는 훨씬 더 2편은 뭐 재미는 있고 흥행은 더 됐는데 2편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더라고. 약간 어색해요. 이 대사 처리나 편집이나 이런 거 어색해. 왠지 알아요? 15세라. 감독이 바뀌었거든. 감독이 바뀌었어요. 1편의 조 감독이 이번에 2편의 감독이 되면서 1편 감독님이 아니야. 그리고 또 왜 2편이 1편보다 내가 약간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윤계상이 안 나오기 때문이지. 한국 영화 역사상 윤계상 그 역했던 장첸은 두 번 다시 그런 역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첸 역은요, 장첸만 잘한 게 아니고 3인방 있죠. 3인방. 이 세 명이 정말 열심히 했대요. 이 세 명이서요 합숙했다. 합숙하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조선족 조폭을 맛깔나게 연기하게 되냐.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세 명 중에 한 명이 촬영 날 있으면 나머지 두 명이 같이 나왔대요. 분장을 그대로 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살리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세 명이서 진짜 엄청나게 합숙해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들이는 영화는 사실 흔치가 않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 범죄도시 1편을 뛰어넘는 범죄 영화는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그 범죄도시 1편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바로 장이수하고 그 독사파하고 화해시킨 장면 있죠. 야, 너 들어와봐. 여기 그거 뭐야, 마석도 형사가 둘이서 야, 너네부터 오늘 친구다. 자, 둘이 어깨 동무해. 자, 사진 찍는다. 그런 장면 나오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진짜의 억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네 둘이가 앞으로 친구야. 그러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내.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는 앞으로 SP 혼성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락박이 180도가 되거라. 말도 안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혼성오비탈에 대해서는 내가 강의를 넣어드릴 테니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그래? 그래서 뭐 강의에서 퀴즈 한번 해볼까? 자, 여기 이거 다 썼죠? 썼죠? 퀴즈. 다음 탄소의 혼성은 어떤 화합물이 있을 수 있냐면요, 자, 이거 본 적 있죠? 버블. 짠. 보이죠? 이런 거 본 적 있죠? 얘 이름은 벤진이라고 하죠. 이게 또 이제 이 장르냐 발음 많이 잘해요. 벤진 알겠죠? 벤진 아니야, 그죠? 벤진. 자, 이때 이 혼성오비탈 뭐예요? 혼성오비탈 뭐예요? sp2예요. sp2의 근거는? sp2의 근거는? 120도. 여기가 120도라서. 즉 120도를 수학자들의 표현으로 sp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탄소야, 네가 sp 혼성이니까 넌 앞으로 120도야. 이거 아니라고, 이런 거 아니라고. 분자 구조를 살펴봤더니 120도가 됐어. 뭐 VSPR을 확인하고 한 실험 데이터를 쓰거나, 그죠? 그랬더니 120도여니까 수학자가 너를 보고 sp 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화합물이 있을 수 있냐면요. 자, 잘 봐요. 잠깐. 이런 화합물이 있을 수 있어요.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벤자인이라고 하거든요. 벤자인이라고 한다. 일단 이혼 성분 못하요? 봉이 오빠? 이혼 성분 못하요? SP2 이혼 성분 못하요? SP2라고요. 왜? 여기 120도니까요. 뭐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120도 근처일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입체수를 따져서 SP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명심할 건 하나서 오직이에요. 오직. 자, 오직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다른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란 말은 오직 하나만 돼. 다른 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결합각 이 뭘 결정한다? 혼성화를 결정한다. 오직이야 오직. 거꾸로도 안 돼. 거꾸로 안 되겠어요? 오직 결합각이 혼성화를 결정하는 거야. 근데 입체수로 따지는 건 뭐예요? 편법이에요. 그러니까 편법이 보통 한 95%는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는 이거예요. 이거로 하면 100% 맞아요. 그러니까 입체수로 따지면 95% 맞고 이런 경우 틀리는 거예요. 이건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경우의 수들까지 보통의 큐리큘럼에서는 얘기를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입체수로 따지고 마는 거지. 아시겠죠? 알겠죠? 를 기듯이. 오케이. 자, 그래서 방금 됐고요. 자, 그다음 방금 1번 했고, 그다음 이제 이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구조적 특징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한 장 넘기시면 2번 문제가 있을 거야. 한 장 넘기면 2번. 자, 2번 찾았어요? 2번 2번 요 문제부터 조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들어오세요. 여기 질문도 해주고 좋네요. 다 질문해. 해결해 드릴게요. 아유.